컴포넌트 활용 세 번째 시간 컨테이너 컴포넌트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의 화면을 여러 개의 부분 화면으로 구성하고 div, 팝업 div는 다른 화면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화면을 구성하고 화면에 대한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고요. 구조는 div, 팝업 div 컴포넌트 안에 inner폼이라는 내부 폼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폼 안에 우리가 div라는 또는 팝업 div를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너 폼이라는 폼이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컴포넌트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의 아이디를 보시면 div에 폼에 버튼 영역 이렇게 아이디가 구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샘플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EXE 챕터 3 div 팝업 div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div라는 컨테이너 컴포넌트와 팝업 div를 잠깐 먼저 비교를 해보면요. 얘를 실행했을 때 div는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아도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팝업 div는 화면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팝업 div는 트랙 팝업 바이 컴포넌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div를 띄우고요. 띄울 때 보시면 여기가 기준이고 기준을 중점으로 XY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서 보시면 음, 자, 내 오브젝트가 뭐죠? 내 버튼이죠. 버튼을 기준으로 XY 이렇게 딱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버튼을 가려지네요. 그럼 버튼 밑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Y 값을 오브젝트의 높이를 Y로 주겠습니다. 나는 아까는 이렇게 떴는데 리노드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만큼 Y값 주어지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선택한 로우의 값을 버튼을 닫았을 때 화면에 있는 에디트에다가 넣어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팝업 div1은요, 여기 팝업 div1로 되어 있고요. 팝업 div1은 보시는 것처럼 div 안에 컴포넌트를 직접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 넣어서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EX11 클로즈 버튼 이벤트 보시면 선택된 데이터셋의 값을 가져다가 내 화면에는 에디트에다가 뿌려주고 그 다음에 팝업 div를 클로즈 닫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네요. 자, 볼까요? 1-1 버튼을 누르면 팝업 div가 뜨고요. 제가 아담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값들이 여기에 띄워주면서 팝업 div를 닫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팝업 div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div 안에 또는 팝업 div 안에 컴포넌트를 그려서 div를 구성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URL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화면을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컨텐츠에는 우리가 직접 컴포넌트를 그려 넣은 거고요. 밑에 있는 링크 방식은 다른 화면을 연결한 겁니다. 화면 한번 열어볼까요? 오픈, 링크드 URL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화면이 뜹니다. 네.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화면, div, 팝업 div, 서브라는 화면을 만들어 놓고요. 얘를 URL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버튼이 이 화면에 있는 게 아니죠. 뒤에 있는 화면에서 버튼을 클로즈 했을 때 값을 가지고 올 텐데요. 아까는 데이터셋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내 화면에 직접 넣어줬으면 됐지만 얘는 화면이 별도의 화면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클로즈 할 때 받아온 값을 리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페어런트의 팝업 div를 닫아주네요. 그럼 이렇게 리턴으로 받은 애를 누가 호출한 애가 콜백으로 받습니다. 콜백으로 받아서 아이디와 리턴 값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네.
버튼 EX2-1을 클릭했을 때 팝업 div를 트랙 팝업 바이 컴포넌트로 띄우고, 그리고 띄워진 화면에서 버튼을 닫았을 때 닫으면서 리턴 값을 배열 형태로 받으면 이 받아놓은 애를 팝업 div가 처리합니다. 네, 받은 값, 0, 1, 2 받은 값을 내 화면에는 에디트에 뿌려주는 거죠. 같이 볼까요? 네, 이런 식입니다. 2-1 버튼을 눌렀을 때 트랩 팝업 바이 컴포넌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div을 띄웠고요. 제가 케이트 선택한 다음에 클로즈를 누르면 페어런트 팝업 div 선택하면서 요게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보니까 페어런트의 팝업 div예요. 이 화면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화면에 있는 버튼이죠. 이 버튼의 페어런트는 누굴까요? div죠. 네. 그리고 div 안에 뭐가 있어요? 네, div 위에 페어런트. 그러니까 내 페어런트에 있는 div1을 닫아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팝업을 띄울 때는 트랙 팝업 바이 컴포넌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명령을 띄우는데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링크로 되어 있을 때는 콜백 함수를 가지고 팝업에서 닫았을 때 넘겨진 값을 처리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로즈 할 때 보면 내 화면에 있는 팝업 div의 버튼에서는 그냥 내 div를 클로즈만 해주면 되지만 이렇게 div 안에 화면이 띄워져 있을 때는 페어런트에서 내 팝업 div를 클로즈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있는 애는 뭐냐면 팝업 div를 이용해서 기간 달력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클릭했을 때 안 되네요. 네, 이거 한번 구현해 볼게요. 구현할 div의 id는 팝업 div3고요. 이 안에 직접 그려놨네요. cal from, cal to 되어 있고요. 여기에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얘를 띄우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칼렌다라는 컴포넌트의 이벤트에 가보시면 요 드롭다운 얘를 클릭했을 때 실시되는 이벤트 on 드롭다운 함수를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제가 팝업 창을 띄우는 명령어가 팝업, 네, div 3. 뭐라고 했죠? 트랙 팝업 바이 컴포넌트라고 했습니다. this.cal from이라는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x는 0, y는 아까 보니까 0으로 주니까 덮어버리죠. 그래서 높이만큼 x, y를 주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버튼을 클릭했더니 네, 팝업이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날짜를 선택해서 컨펌을 주면 여기서 선택된 날짜를 from to로 집어넣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컨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S from date는 this.팝업 div에 제가 뭐라 했죠? 보이지 않는 인어 폼이 있다 했죠? 폼 안에 cal from이라는 컴포넌트의 밸류 값을 가져오겠다. 마찬가지로 to date에는 팝업 div의 포맷 이게 아이디예요. 아이디 구하실 때 div에 edit 이렇게 안 하고 포맷 cal to의 밸류 값을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지고 온 값을 내 화면에 있는 요 cal from과 cal to에다가 각각 집어넣을게요.
this.갈 from이라는 컴포넌트에 value 값을 집어넣겠다. 마찬가지로 갈 to라는 컴포넌트에 구해온 값 s2date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값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얘를 닫아야겠죠? 닫아보겠습니다. 내 화면에 있는 팝업 div의 값을 close, 닫아버리겠다. 네. 한번 선택해볼까요? 3월 4일과 3월 27일 confirm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로즈 업 해봤더니, 닫을 때 from to 날짜 체크해서 from이 클 때는 네, 경고 메시지 뿌려주고 여기 있는 값을 지워버리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가 아까 5일, 뭐 26일 이렇게 했을 때는 잘 클로즈가 되지만 반대로 3월 25일과 3월 4일 프롬이 더 클 때 컨펌을 클릭하면 클로즈 할 때 엔드 날짜가 더 작다. 뭐 이렇게 하고 확인 넣어주시면 여기가 지워지는 이렇게 날짜 작업도 가능합니다. 지금 봤던 컨테이너 컴포넌트는 화면에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를 그려서 또는 다른 화면을 연결해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팝업 컨테이너 컴포넌트는 팝업 div는 포커스를 잃으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그런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컨테이너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비소프트